워낙 대형 사건이 많아가지고 그냥 넘어갔는데 외국 언론사들에서는 매우 심각하게 다뤘어. 외국 언론사들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박근혜라는 대통령이 자기를 비판한 정당이라고 근거도 없이 당을 해산시켰는데 그 당의 원래 이유, 즉 아로라는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났다. 그러면 아니 개표 시작을 왜 얘기하냐고. 개표 시작을 얘기를 왜 하냐고. 저 결과가 뭐 달라질 것 같아? 방송에 집중하든가 아니면 가서 개표 방송을 봐. 꼭 지금 방송 방해하려고 작정한 인간처럼 왜 이렇게 철없는 소리를 해. 하던 얘기 마저 할게요. 그래서 이 통합진보당을 해산할 때 아로라는 뭐 혁명 조직을 만들었고, 아로가 혁명 조직의 약자야. 혁명 조직을 이끌고 내란 음모를 했다. 그래서 통진당을 해산한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아로의 존재가 없다. 그래서 내란 음모는 무죄다. 판결이 내려졌어. 그러면 이거는요, 이게 만약에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 같았으면 책임지고 정부가 해산해. 정부 해산할 사건이야. 국민 10%가 지지했던 민주주의 정당을, 물론 참고로 나는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이를 가는 인간이에요. 나 아주 통합진보당이라면 이가 갈리는 인간이야. 나는 절대 통진당 안 좋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10%가 속아서 찍었든 모르고 찍었든 국민 10%가 지지했던 통합진보당이란 정당을 해산하는데 그 정당 해산하는 과정이 근거가 없어. 그럼 이거는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 독일 이런 데였으면 이거는 정부가 물러날 일이야. 그런데 그냥 넘어갔죠? 자, 그 다음 원세훈 유죄. 자, 원세훈이 뭘로 유죄받았어? 선거법 위반 유죄야. 이것도 사실 엄청 큰 사건이에요. 이것도 지금 박근혜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될 사건이라고. 자, 지금 원세훈이 유죄가 나왔다.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나왔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박근혜는 대통령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박근혜는 대통령이다 아니다? 아니다. 지금 박근혜가 선거법 유죄, 자, 이 원세훈이가 부정선거운동을 했다. 이것도요, 그 르피가로? 프랑스의 굉장히 주요 신문이야, 르피가로가. 역사가 오래된. 르피가로에서 원세훈 유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뤘어요. 예.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면서 이거는 박근혜에게 굉장히 치명상이다. 우리나라만 원세훈 유죄에 대해서 그냥 언론들이 침묵해. 난 이런, 니들이 언론이야? 이 쓰레기들아. 그래놓고 지들끼리 이거 녹취록 넘긴 기자한테 쓰레기라고 지랄들이고, 니네가 쓰레기야. 국정원장이 불법 선거운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 거기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하루 보도하고 마냐. 이건 지금 대통령의 권위가 없는 거야. 지금 박근혜는 대통령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고. 무엇보다 박근혜는, 여러분 제가 또 강조했잖아요. 2012년 12월 16일 날 대국민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문재인한테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지 않았다고 나왔지만 그랬어. 되게 단정적으로. 그러면서 성폭력 범죄자들이라 하는 미행을 하고 감금을 했다. 이거 허위 사실로 후보를 비방한 죄야. 허위 사실로 후보를 비방한 죄 우리 모두가 목격했어.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다 드러났잖아. 그러면 그 당시에 박근혜가 거짓말한 거야. 그러면 박근혜가 자기가 언론 뉴스 보고 알았다라고 변명할 수 있어? 없어. 왜? 박근혜가 그 말하기 전에 누구도 보도하지 않았어.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지 않았다라는 보도한 적이 없어. 그러면 박근혜는 지 멋대로 자기 판단에 따라서 댓글을 다른 거야.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 박근혜가 지는 거야. 댓글 다는 게 발언을 한 거야. 그 책임은 박근혜가 져야 되는 거예요. 박근혜는 이미 2012년 12월 16일에 뭘 했어요?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지 않은 걸로 나왔지만 이라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후보를 비방했어. 만약에 반대로 문재인이 당선됐고 문재인이 박근혜한테 그런 말을 했다라면 지금 대한민국 언론이 이렇게 조용할까?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채널A, TV조선, MBN, YTN, KBS, MBC, SBS가 만약에 문재인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된 문재인이 TV토론에서 박근혜에게 허위사실을 얘기했다. 가만히 있겠어? 벌써 탄핵 들어갔지? 그렇잖아. 언론에 의한 탄핵 들어갔을 거 아니야. 국회의원들 압박하고 원세훈 유죄 판결 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날마다 특보를 내면서 저기 문재인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당장 쫓아내야 된다. 탄핵을 왜 하지 않느냐. 그럴 거 아니야. 박근혜가 하면 무죄야? 응? 박근혜가 하면 무죄야?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한 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났다.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 살인범이 공소시효가 지나면, 살인범이 공소시효 지나면 살인범이에요, 아니에요? 살인범이 공소시효 지났다고 그러면 걔는 살인범이 아니야. 공소시효가 지나도 살인범이야. 그래서 내가 살인범이다 영화도 있잖아. 법정에 세우진 못해도 그건 살인범이야. 살인범이란 진실은 변하지 않아. 박근혜도 마찬가지야.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주장할지라도 온 국민이 지켜보는 TV토론에서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후보를 비방한, 즉 당선 무효형에 처해지는 당선 무효범이야. 당선 무효형에 처해질 선거사범이야. 따라서 박근혜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 당선 무효 선거사범이야. 거기에다가 원세훈이 그 조직적인 국정원에 뭘 달았다. 조직적인 댓글을 달았다는 게 법정에서 확인이 됐어.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원세훈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는다면 내가 볼 때 이건 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 욕바지 판사를 분명히 징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징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욕바지 판사를 변호사 개업할 수 있게 해줬어. 그런 대법원이 이번에 이 원세훈의 그 원세훈 유죄를 뒤집어서 무죄를 준다면 나는 대법원 해산해야 된다고 봐. 대법원 해산해야 돼요. 찬성 148, 반대 128, 무효 5. 예. 새누리당만 찬성한 거군요. 예. 내가 뭐라 했어? 가결될 거랬잖아. 가결될 거랬죠. 그래서 내가 이완구 총리, 그리고 아까 내가 써놓은 거야. 후보자로 바꿔달라고. 아까 나와봐. 왜 후보자로 바꾸라 그랬어? 오늘 혹시 이완구가 안 될까봐? 이완구가 총리에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후보자로 바꿔달라 그런 거야? 아니 158대 130 전쟁에서 표대결 한다는 얘기는 진단 얘기야. 지네 뜻대로 한다는 얘기야. 반란표는 무슨 반란표야. 표를 잘못 찍었겠지. 좌우지간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지금 이완구가 총리가 된다는 건 누구 책임이다? 이완구가 총리가 되는 건 누구 책임? 박근혜와 새누리당이야. 이완구가 총리가 된다는 건 100% 누구 책임이야? 박근혜와 새누리당 책임이에요. 국민 64%가 반대하는, 개쪽팔린 그 64%가 반대하는 이완구를 총리로 지명한 건 누구와 누구의 책임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책임이야.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오늘 원세훈 유죄까지 했어. 저 위에 거 중에 요 2개 남아있고, 일단 표결이 났으니까, 예, 이완구 표결 처리가 됐으니까 그 얘기 다시 간단하게 할게요. 예. 281명이 투표해서 찬성이 148표, 반대가 128표, 무효가 5표. 잘못 찍었다는 얘기죠. 칸을 뭐 빗나갔거나. 자, 표대결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완구 총리 시킨다는 얘기였어. 그래서 문재인이 그랬잖아. 표대결로 몰고 가는 건 그거는 국민의 뜻을 반하는 거다. 어? 국민의 뜻에 반대하는 짓을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런데도 지금 새누리당과 박근혜는 밀어붙였죠. 이탈표 신경 쓰지 마. 이탈표 의미 없어. 야당이 130석인데 그 중에 반대 128표야. 이탈표를 누가 했냐? 무슨 이탈이야, 이탈은. 늙어갖고 잘못 찍었거나 점심에 낮술 먹고서는 잘못 찍었거나 그런 거지. 이탈은 무슨 이탈이야. 새누리당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거야. 이완구라는 자격 없는 총리를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가결시켰어. 힘으로 밀어붙인 거야. 여기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러더만 박근혜가 자기 아버지의 전철을 밟고 있다. 박근혜가 아버지의 전철을 밟고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게 76년도인가? 78년도인가? YH 사건이라고 찾아봐요. YH 사건. 그게 뭐냐 하면, 부산에 그 YH라는 무슨 섬유회사가 있었어. 근데 그 섬유회사에 여직원들이 파업을 한 거야. 파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파업하는 여직원들한테 이 정치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똥물을 먹이고, 예, 막 똥물을 먹이고, 막 성추행을 하고, 그리고 막 그런 거야. 그래갖고 이 여자들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서울에 있는 김영삼 당, 그때가 아마 신민당사지, 김영삼의 신민당 당사를 점거 농성을 해요. 신민당 당사를 점거 농성을 하면서 항의를 한 거야. 막 항의를 했어. 그랬더니만 박정희가 어떻게 했냐? 경찰과 군인을 동원해갖고 신민당 당사를 습격을 한 거야. 야당의 당사를 습격을 해가지고 YH 노동자들을 잡아간다고? 근데 YH 노동자들이 막 옥상으로 쫓겨 올라가서 거기서 몇 명이 떨어져 죽었어. 몇 명이 떨어져 죽은 사건이 발생한 거야. 그래가지고 김영삼이 박정희가 독재자라고, 예, 박정희가 독재자라고 막 비판을 했어. 그러니까는 박정희가 어떻게 했냐? 김영삼을 제명을 했어. 김영삼을 국회의원 제명을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열받은 부산 시민들이 부산 마산 지역의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참을 수 없다. 이래서 부마항쟁이라는 게 일어나요. 부마항쟁이라는 게 일어나가지고 부산 마산이 막 들고 일어난 거야. 청와대로 가자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예,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김재규가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정보사니까 정보기관에서 파악할 때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다. 그래서 박정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박정희가 전부 죽여버리라고 그런 거야. 밀어버리라고. 그래서 김재규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이대로 가면 정말로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박정희를 쐈다. 그게 재판 기록에 나와. 김재규 재판 기록에. 예. 그가 결국은 이게 YH 노조 탄압, 그 다음에 신민당 당사 침탈, 그리고 김영삼 제명, 이 과정이 결국 11.6이라는 사태의 시작 원인이 된 거야. 원인. 그런데 지금 박근혜가요 12월 달에 통진당 해산했지. 12월에 통진당 해산했지. 그 다음에 지금 1월 달에 원세훈은 유죄가 나왔지. 그리고 지금 2월 달에 이완구를, 그리고 뭐더라? 박정희가 또 말년에 국민들이 반대했는데 어떤 인사 정책을 잘못했대.
뭔가 문제 있는 인사를 밀어붙였다는 거야. 그것도 원인이었다더만. 장사동이었나 누구였나? 어떤 문제 있는 인사를 밀어붙인 거야. 그것도 원인이 됐다더만. 이게 그 내용이 오마이뉴스 이거예요?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국민 반대 이완구 강행하는 박근혜 YS 제명으로 몰락한 박정희 데자뷰. 요 기사 한번 볼게요. 부적합하다 41%, 적합이 29%. 이게 51%, 64%까지 계속 올라갔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16일 이완구 국무총리자에 대한 국민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진행됐다. 가결됐죠. 병역 의혹. 이것도 여러분 그 사실 알죠? 병역 의혹. 뭐 평생 등산 한번 못했다. 평생 등산 한번 못했다 그러면서 근데 그 등산 사진이 등산에 산악회 사진이 퍼졌어. 그리고 다음날 이거 봐라 이건 등산화가 아니고 그 와이셔츠다 양복을 입었다. 그 등산 간 적이 없다 그랬잖아. 그런데 새로 나온 사진이 있어요. 새로 나온 산 꼭대기에서 찍은 바위산 꼭대기에서 찍은 학창시절에 바위산 꼭대기에서 찍은 사진이 떡하니 나온 거야. 결국 어려서부터 발이 아파서 평생 등산 한번 못했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난 거야. 그리고 병역 문제도 자기가 평발이라서 면제가 됐다면서 엑셀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맨 처음에는 그런데 현역이 됐어. 왜 현역됐냐 하니까 뭐라 했어요? 첫 번째 찍은 그 회사는 병원이 엑스레이도 없는 시골 병원이었다고 뻥 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군 수도 육군 병원인가 그래. 최첨단 가장 완벽한 시설을 갖춘 병원이었어. 그것도 개뻥이었지. 자, 그다음에 그 아들의 병역 면제권도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그 군대를 못 갔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어땠어? 알고 보니까 그 첫 번째 현역 나왔는데 그걸 계속해서 2번, 3번 다시 신검을 요청해서 3번째에 가서 병역 면제받은 거 아니야 아들이. 자, 그러니까 결국 병역 비리가 둘 다 해소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타워팰리스에 대해서도 그 청문회에서 거짓말했다며. 타워팰리스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얘기한 것도 거짓말인 게 탄로가 났대. 거기에다가 부동산 비리 의혹 그리고 그밖에 비상식적인 언론관 이런 게 폭로됐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인 시선이 유례없이 싸늘하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국민 절반 이상인 51.9%가 총리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찬성은 38.7%였고 지역별로는 그의 지역구가 있는 충청권 빼고는 반대 분위기가 강하다.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수치상 드러난 것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심상정 의원은 총리 후보자에서 낙마한 안대희 문창극 씨가 억울해할 것이라며 이완구 후보자를 비판했고 이상돈 교수 역시 안대희 문창극 씨 등은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났다며 이완구 후보자는 그것도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자고 제안할 만큼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역대 총리 후보자 중에서 최악이다. 16일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 결과는 어떠할까? 나왔죠. 반란표 무슨 반란표야. 이렇게 철없는 기대를 하는 게 문제야. 자,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박근혜의 선택. YS 제명의 데자뷰. 자, 김영삼 총재 제명. 이게 원인이 돼서 부마항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박정희가 총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각종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는 이미 나왔다. 과반수 이상의 국민이 그를 부적격으로 선언했다. 여론을 중시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의 지명을 처리하거나 앞선 2명이 그랬듯이 스스로 물러나도록 했어야 됐다. 지금의 국민 여론이 그의 실언과 실수 때문이 아닌 각종 의혹과 언론관 때문이 아닌가. 낙마한다고 해도 억울하지 않을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흔들림 없이 그의 강행을 밀어붙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가 거듭 등장해서 총리가 임명되면 개각도 있고 청와대도 개편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청와대 개편은 애초부터 총리 임명과 관련 없는 사안이고 개각은 현재 정홍원 총리가 존재하지
존재하기 때문에 후임이 임명돼야 개각이 진행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 여론이 어떠하든 국무총리는 이완구로 밀고 나가는 박 대통령에게 국민들은 궁금할 것이다. 도대체 이완구 같은 이런 인사를 왜 임명했는가? 지난 12월 7일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 오찬 자리에서 원내대표 이완구가 박 대통령을 지칭하며 낯선 각하란 용어를 3번이나 언급했기 때문인가? 국무총리가 되고 싶어서 각하라고 칭했나? 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다. 16일 이완구 총리가 탄생하는 경우 박 대통령이 져야 될 정치적 짐은 어느 정도일까? 이와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역사가 존재한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도한 1979년 YS 제명 사건이 대잡으로 연상되는 것이다. 당시 신민당사에 농성 중인 YH 여공들을 진압하기 위해 8월 11일 진압병력이 투입된다. 1000여 명의 경찰이 투입됐고 그 과정에서 한 명의 여공이 사망했다. 김영삼 총재 역시 끌려 나갔다. 박정희 정권은 야당 당사를 경찰 병력을 동원해 노골적으로 유린한 것이다. 분노한 김영삼은 박정희 정권 타도를 위한 범국민적 항쟁을 선언한다. 연장선상에서 9월 16일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갖고 미국이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초강경 발언했다. 박정희가 발끈하자 이에 공화당이 총대를 메고 YS 발언을 사대주의 반국가적 발언 등으로 규정하고 의원직 제명을 추진한다. 결국 79년 10월 4일 김영삼은 여당에 의해 제명 처리된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부마항쟁이 촉발됐다. 여론조사 기관마다 총리 후보자 찬반 지지를 물었던 적이 있던가.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은 더 물을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YS를 제명하는 초강수를 떴듯이 박근혜 대통령 역시 국민을 비판 여론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임명 강행이라는 강수를 두고 있다. 야당이 표결에 불참하고 이완구가 무난히 총리에 임명된다면 독선 불통 이미지가 부각돼 추락한 지지율이 과거가 아닌 현재 진행형이 될 것이다. 민심과 동떨어진 권력자의 선택은 늘 결과가 엄중했다. 이완구 총리가 임명되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다면 박 대통령은 이 선택을 어떻게 회고할 것인가? 왜 이런 인사를 강행하는 것인지 간단치 않은 이완구 후보자가 입버릇처럼 표현하는 뭔가 있는 모양새다. 네. 자, 그래서 네, 그거 속보 아니야. 우리 다 알아. 이완구 총리 된 거 다 안다고. 내가 아까 그랬잖아.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표결 들어가기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 표결이 안 될 수가 없다고. 이완구가 표결 안 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왜? 이거는 158대 130의 싸움이야. 28석이 새누리당이 많아. 근데 표대결로 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표대결로 간다는 얘기는 결국 여당 새누리당 지 멋대로 한다는 얘기야. 가결시키겠다는 거야.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 그런데 막 언론사에서 마치 이탈표가 있을 것처럼 지랄 연병을 하면서 막 표대결 왜 그랬냐? 그거 왜 표대결이란 얘기를 했냐? 좀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요건 뭐 때문이야? 이 결과를 가지고 야당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야당에게로 책임을 몰아가려고 밑박한 거예요. 새누리당이 결정하면 그냥 통과되는 거야. 숫자가 158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표대결 주말 내내 떠들었어. 언론에서. 주말 내내 언론에서 떠들은 이유가 뭐 때문인데 내가 지금 저기 불타는 텐미닛 하려는데 아까 계속 불타는 텐미닛 하라 그래갖고 시청자들 늘어났는데 못하고 있잖아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표대결 얘기를 하면서 이탈표에 대해서 막 관심을 유도했잖아. 언론이 이탈표에 대해서 관심을 유도한 거야. 왜 그랬냐? 사람들이 그 언론 이탈표에 관심을 가지면 누구 표에 대해서 야당 표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가질 거 아니야.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돼? 오늘 이 결과가 나오면 그 밑에 틀림없이 누가 나타나서 댓글원들이 나타나서 야당의 누구누구가 이탈을 했네 마네 그러면서 분위기를 잡아. 그러면 마치 자기가 야당인 척 문재인 지지자인 척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새끼냐 이러면서 새정엔 욕을 해. 그러면 그 밑에로 쭉 달리는 욕은 야당 욕이야. 그러려고 지금 밑밥 깐 거예요. 아니 그게 망치 부인이 없는 세상에서는 그게 가능했지만 그게 지금도 통한다라고 보는 게 얘네들이야. 자, 지금부터 여러분은 뉴스 댓글에 누가 야당 비판의 댓글을 다나 그걸 지켜봐. 그게 댓글원이야. 아니 여러분 158대 130석으로
어떻게 표대결을 해서 야당이 막아? 무슨 수로 막아? 표대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새누리당 멋대로 하겠다는 거야. 단독 강행 처리하고 똑같은 거야. 어? 단독 강행 처리한 거고요. 결국 이 단독 강행 처리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누구 책임이야? 온전히 새누리당 책임이야. 강행을 강요한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이완구라는 괴물 총리를 만든 거야. 정말 쓰레기 같은 총리를 이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만들어낸 거야. 그런데 이걸 갖다가 오늘 내일 무슨 수를 쓰는지 간에 야당 비판으로 몰아가려고 할 거야. 야당을 이간질시키고 야당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유도하려고 하겠지. 급하거든. 명절 연휴 전에 어떻게든 박근혜에 대한 비난 여론을 야당으로 몰아야 되기 때문에 문재인과 야당 비판으로 몰아가려고 이 댓글원들이 이래저래 지금 눈치를 보고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 우리는 지금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자, 추천 안 하신 분들은 추천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이번 명절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 우리는 이번 명절에 잊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 그게 있는 거예요. 첫째, 여기 빠졌다. 세월호. 예. 저 맨 위에 있는 세월호 307일. 아마 이번에 명절에 내려가 보시면 그 시골의 이장들을 통해 가지고요. 그 허위 사실을 많이 유포해 놨을 거야.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허위 사실, 그리고 틀림없이 이장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퍼뜨렸을 거야, 부모님들한테. 그 세월호를 인양하는데 국민 세금이 많이 든단다. 뭐하러 그 세금을 들여서 세월호를 인양하냐. 그런 이야기를 퍼뜨려 놨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맞받아쳐야 돼요. 자, 우리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집중 강의, 특강 있어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망치부인방 특강, 뭐다? 이번 명절 뭐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예, Q&A. 틀림없이 이장들을 통해서 각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놨을 것이다. 이 세월호가 엄청 국민 세금이 많이 든다라는 그런 이걸 막 얘기를 해놨을 거야.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4대강 비리, 자원외교, 방산비리, 요 내용을 신문으로 뽑아가세요. 뉴스를 출력을 해가. 문방구에서 여러분이 왜 옛날에 우리 보험회사 직원들은 그 클리어 파일에다가 우리가 보여줘야 될 자료, 통계 자료 같은 걸 쫙 넣어갖고 다니면서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어. 아주 효과적이에요. 자, 이번에는 뉴스들을 쭉 뽑으세요. 클리어 파일에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자, 4대강 비리에 대해서 들어간 돈 쫙 기사 나온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자원 외교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명박이 해먹은 돈 기사 쫙 뽑으세요. 예, 가장 잘 나온 기사 한두 개를 뽑아야 돼. 너무 많으면 안 봐. 그래가지고 4대강 지금 들어간 돈이 41조 원인데 앞으로 예상되는 게 80조다. 80조 원 정도가 더 4대강에 들어간단다. 그러면서 보충 사진으로 그 자료를 만들어 큰빛 이끼벌레. 큰빛 이끼벌레가 버글버글하던 그 여름에 그 4대강 사진, 그거를 딱 첨부하시면서 특히 그 큰빛 이끼벌레를 손으로 들고 있는 사진, 그게 적나라해. 왜냐면 그냥 그것들만 있으면 사이즈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손으로 들고 있으면 진짜 흐물흐물하고 징그러운 거, 흐물흐물하고 징그러운 걸 저렇게 컸단 말이야? 이런 느낌이 딱 옵니다. 따라서 그 큰빛 이끼벌레까지 딱 해서 요런 거 만들라고 41조 원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로 80조가 들어가야 된다. 그 기사를 쫙 첨부해서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두 번째, 자원외교. 지금까지 드러난 손해, 그리고 이명박의 거짓말. 지가 그동안에 벌써 몇 조를 걷어들이고, 그 쌩 거짓말이다. 지금까지 자원외교로 들어간 돈,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손해까지 합치면 4대강과 자원외교로 183조 원이 들어간단다. 그 밖에 뭐가 있어? 방산비리. 그래서 세월호가 빠졌을 때 그 배가 왜 못 떴는 줄 아냐? 아니, 왜 나한테 욕하고 그래? 잘못은 니네가 했는데. 박근혜가 잘못했는데 나한테 신경질 내더라? 자, 그러니까 세월호가 빠졌을 때 통영함이 왜 못 나갔냐? 그때 이 통영함에 2억 원짜리 소나가 달려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계산상은 42억 원짜리라고 뻥을 까고 있었더라.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시작된 방위산업체 비리가 이명박 때부터 박근혜 때까지 지금 쌓인 게 약 100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된단다. 그러면서 이 세월호를 건지는 돈이 뭐 수천억 국민의 세금이 낭비된다고 얘기하는 놈들한테 그 세 가지를 보여주는 거야.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수백조 원의 국민 세금을 낭비한 게 이명박인데 그렇게 국민 세금이 아까우면 당장 이명박을 구속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구속 안 하고 있다. 이유가 뭐겠냐. 박근혜가 그 모든 비리를 뒤에서 추가 사인해줬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돼. 뭐요? 세월호 그 인양비가 많이 든다는데 그러면 답변 4대강 사자방 비리 그 예산 사자방 비리에 대한 예산 4대강과 자원의 외교만 183조 원 MB의 비용이란 책도 하나 그 사가면 좋죠. 보여주시면서 이 책이 나왔다. 이명박이 거짓말 하도 해갖고 이게 지금 각계 경제 전문가들이 쓴 그 반박문이다. 그 책을 딱 보여주시면서 신문기사를 쫙 어르신들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4대강과 자원외교가 183조, 방산비리가 100조, 합쳐서 283조 원 정도의 그 국세 낭비를 이명박이 했다. 그래놓고 지금 국민 304명이 죽은 여러분 있잖아요. 쟤네들이 아마 틀림없이 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세월호에서 못 건진 거 9명이다. 고작 9명 때문에 수천억을 낭비해야 되냐.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은 뭐다? 9명이 아니라 304명이다. 9명이 아니라 304명의 국민이 죽은 사건이다. 그래서 이건 돈으로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수천조를 들여봐라. 304명 살릴 수 있냐. 돈 얘기할 땐 뭐라고 얘기한다? 수천조를 갖고 와봐라. 304명 중에 몇 명을 살릴 수 있냐. 돈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는 없다. 왜 국민 304명이 죽었는지 그 원인을 밝혀야 된다. 그러니 돈 얘기하지 마라. 예.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하면 누구한테 들었냐고 물어봐. 그래서 이장한테 들었다면 반드시 이장한테 항의해야 돼. 이거 왜곡된 정보를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냐? 앞으로 우리 부모님들 그런 헛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서 항의해야 돼요. 네. 그 다음 또 이 13월의 세금 폭탄. 네. 요 부분 얘기 꼭 해야 돼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고 있어. 워낙 큰 사건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분노하다 말았는데 다시 한번 이번에 명절에 내려가야 되는데 부모님들께 꼭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올해는 어머님 아버님 용돈을 두둑히 넣고 싶었다.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세금 제도를 바꾸는 바람에 세금 폭탄을 맞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부모님께 용돈을 못 드리게 됐다. 그런 얘기를 꼭 해줘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눈 뒤집어지겠죠. 예, 이 자식들이 명절을 갖고 온 선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13월에 세금 폭탄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좋은 선물 못 갖고 왔다. 예, 그 얘기를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정말 진짜 못 내려가시는 분들도 있어. 보통 13월에 그 환급 받는 돈으로 명절을 샌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정말 세금이 폭탄이 돼가지고요. 명절에 못 내려가는 집 많대요. 부모님께 꼭 그 얘기를 해야 돼. 원래는 이게 세금을 환수받아서 그 돈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세금이 너무 올라가지고 내려갈 차비가 없다. 부모님께 꼭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예, 서민들한테 세금이 너무 올라서 못 가게 됐다. 그 얘기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 자, 오늘 내일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외워가지고 자, 뭐요? 이완구 총리 강행은 100% 누구 책임이다? 박근혜 새누리 책임이다. 자, 써봐. Q&A. 이완구 총리 임명은 누구 책임입니까? 답변 써봐. 1번 문제. 자, 받아쓰기야. 자, 지금부터 답변을 써봐. 1번. 이완구가 자, 다시 1번. 병역비리, 부동산비리, 그리고 잘못된 언론관으로 국민들의 염려를 샀고 국민 61%가 반대하는 이완구가 총리로 가결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답변. 예, 답 나왔어. 박근혜와 새누리당. 예, 오케이. 잘했어요. 2번 문제. 예, 2번 문제. 온 국민이 지켜보는 12월 16일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지 않은 걸로 나왔지만 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문재인 후보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 비방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한 달 안에 기소가 됐다면 지금 박근혜는 당선 무효형에 처해져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원세훈 국정원장이 국정원 여직원에게 댓글을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선거법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원세훈의 선거법 유죄, 이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게 질문입니다. 예, 질문까지 외워. 이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하고 또 국정원에 불법적인 선거 지원을 받은 죄로 박근혜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 라고 분명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자, 3번 문제. 언제나 1월 달에 세금 환급을 받아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명절을 준비했던 샐러리맨들이 이번 달에는 이 세금 폭탄 때문에, 지난달에 세금 폭탄으로 이번 달 명절 지내는 것에 한숨만 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13월에 세금 폭탄이 떨어진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주관식입니다. 예. 3번. 13월에 세금 폭탄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 세뇌가 돼 막 외워져? 그건 세뇌가 아니라 네가 외우는 거야. 서민 증세. 그렇게 써야 돼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 13월에 이 세금 폭탄은 누구 때문이야? 서민 증세 때문이다. 예. 서민 증세. 근데 이건 10점 만점에 5점이야. 10점 답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민 증세, 그 옆에 뭐라고 써야 돼? 그래, 가로 넣기. 서민 가로, 부자 가로. 자, 3번 문제는 이제 이 13월의 세금 폭탄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그 다음에 가로 안에 적당한 말을 쓰시오. 서민 증세, 부자 감세. 예. 이게 답변이야. 예. 뭐요? 서민 증세, 부자 감세. 자, 그러면서 오늘 신문 하나 또 기사 찾아가세요. 뭐냐 하면, 이제 국민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5분위로 나누는 게 있어요. 부자 20%, 그 다음 20%, 그 다음 20%, 그 다음 20% 이렇게 나누는 게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소위 서민층에 해당하는 3분위,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세금 증가율은 얼마였다?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온 거 있어요. 18%. 지난 5년 동안 서민들의 증세율은 18%. 그러면 제일 부자는 몇 프로가 증세다? 서민들은 18%나 세금이 올랐어. 증세율이. 근데 부자들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3%. 예. 부자들은 그러니까 5년 동안 부자들은 몇 배로 부자가 됐어. 그러면서 거기 이제 이번에 재벌 2, 3세들 부자 된 거, 재산 증식. 이 재벌 2, 3세, 이 부자들은요, 몇 배로 부자가 됐어요. 그 5년 동안에. 최소한 2, 3배로 부자가 됐어. 그런데 세금은 얼마만 증가했어? 3%. 2, 300% 재산이 늘었는데 세금은 3%만 늘은 거야. 같은 기간 우리 서민들은 전부 다 더 가난해졌어. 그런데 세금이 18%나 올라간 거야. 그 얘기를 꼭 보충 설명해 주세요. 서민 증세, 부자 감세. 그래서 샐러리맨들의 13월의 세금 폭탄 잊지 말 것. 그 다음에 담배세 얘기도 하셔야 돼요. 담배요금 인상. 예. 이 담배요금 인상 무려 2,500원 중에 2,000원이 세금이었는데 거기 2,000원의 세금을 더 올렸다. 그러면서 정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민 건강 때문이다. 그래서 담배요금이 올라가면 흡연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논리로 담배세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 주장과는 반대로 담배 공급량을 늘렸습니다. 따라서 담배세 인상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입니까? 증세를 위해서입니까? 예, 딱 질문하면 답은 뭐라고 해야 돼요?
증세. 예. 그러니까는 3-2번 문제야. 예. 이 담배 가격을 올리는 게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이라고 설명한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담배의 공급량을 늘렸다. 이것은 정말 국민의 건강 때문이냐 아니면 증세 목적이냐? 증세다. 목적이 증세다. 마지막으로 사자방 비리와 세월호 인양비. 세월호 인양비가 수천억이 들 것이라고 지금 이장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토록 국민 혈세를 아까워하는 이장님은 사자방 비리에 대해서는 왜 이명박이 구속 안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라고 꼭 물어봐라. 반문을 해라. 예. 아까 내가 이거 길게 얘기했으니까 간단하게. 예. 세월호 인양 비용 얼마가 들든 304명을 살려낼 수 없다. 국가의 권고사항으로 아이들이 억지로 수학여행을 배 타고 가다가 그것도 고장난 배, 날씨도 안 좋은데 출항할 수 없는 날씨에 고장난 배, 규정을 어긴 고박으로 제대로 그 짐도 묵지 않은 상태에서 타고 가다가 애들이 빠져 죽는데 탈출 지시가 없었다. 탈출 지시가 없이 애들이 전부 다 빠져 죽었는데 200여 명, 250명이 빠져 죽었는데 그 순간 박근혜는 7시간 동안 대책회의 한번 하지 않았다. 7시간 만에 나타나서 구명조끼를 다 입고 있다는데 발견이 어려운가요? 이런 헛소리를 했다. 그리고 그 7시간 동안 외간 남자를 청와대로 불러들였다라는 조선일보의 기사가 있었다. 그 뒤로도 박근혜 대통령은 그 정윤회라는 인물과 박지만이라는 인물의 권력투쟁을 그냥 방치했고, 그리고 김기춘과 십상시라는 차마 무슨 한나라당이 아니라 옛날에 무슨 당나라 시대의 역사 마냥 이 십상시 내시들이 권력을 나눠 갖는 그런 무지막지한 인사 참사가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이완구라는 총리를 지명하고 강행하고 있다. 박근혜가 대통령 자격이 있겠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명절에 온 나라에서 다 같이 공유해야 될 이야기다. 십상시 사건은 후한 말기래요. 예. 자, 그 다음 뉴스로 넘어가기 전에 진짜 뉴스가 너무 많어. 새누리당이 나쁘다는 건 알겠는데 그 말은 당원 모두가 깨끗하지 못하다는 걸 뜻하나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문제다라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시고요. 예. 동영상 뉴스가 거의 없네. 이게 위키 백과에 나와 있는 건 정확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원래는 한비자가 말한 국가가 망할 징조가 40몇 가지야. 40몇 가지 국가가 망할 망징이 있어요. 나라가 망할 10가지 징조가 있는데, 첫째, 법을 소홀히 하고 음모와 계략에만 힘쓰며 국내 정치는 어지럽게 두면서 나라 밖 외세만을 의지한다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둘째, 선비들이 논쟁만 즐기며 상인들은 나라 밖에서 재물을 쌓아두고 대신들은 개인적인 이권만을 취택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세 번째로, 군주가 누각이나 연못을 좋아하여 대형 토목공사를 일으켜 국고를 탕진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4대강 얘기죠. 간연하는 자의 벼슬이 높고 낮은 것에 근거하여 의견을 듣고 여러 사람 말을 견주어 판단하지 않으며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 의견만을 받아들여 참고를 삼으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딱 박근혜 얘기죠. 4번. 5번.
군주가 고집이 센 성격으로 간언은 듣지 않고 승부에 집착하여 제멋대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 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6번째, 다른 나라와 동맹만 믿고 이웃 적을 가볍게 생각하여 행동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나라 안에 인재는 쓰지 않고 나라 밖에서 온 사람을 등용하여 오랫동안 낮은 벼슬을 참고 봉사한 사람 위에 세우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여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그 미래창조과학부 데려온다고 쇼할 때 딱 이랬죠. 군주가 대범하여 뉘우침이 없고 나라가 혼란해도 자신은 재능이 많다고 여기며 나라한 상황에는 어두우면서 이웃 적국을 경계하지 않아 반역 세력이 강성하여 밖으로 적국의 힘을 빌려 백성을 착취한데도 처벌하지 못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9번째, 세력가에 천거받은 사람은 등용되고 나라에 공을 세운 지사는 내쫓아 국가에 대한 공헌은 무시되어 아는 사람만 등용되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나라의 창고는 텅 비어 빚더미에 있는데 권세자의 창고는 가득 차고 백성들은 가난한데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서로 이득을 얻어 반역도가 득세하여 권력을 잡으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1번부터) (10번까지) 딱 박근혜 이명박 정부를 표현하고 있죠. 예. 법을 소홀히 하고 음모와 계략에만 힘쓰며 국내 정치는 어지럽게 두면서 나라 밖 외세만을 의지한다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이게 한비자가 말한 건데요. 내가 매번 그랬잖아. 나라가 망할 때의 증상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그런데요,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징조는 사실 이명박 박근혜만의 책임은 아니에요. 이명박 박근혜를 만들어낸 조선일보, 동아일보, 나는 그들의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된다고 봐.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주도하고, 그리고 이 소위 지식인이라는 작자들이 그 말에 부안내동하면서 이명박 박근혜를 지지했잖아. 이거 그들의 책임이 큰 거예요. 이게 한비자가 얘기한, 한비자가 얘기한 망징. 자, 그 다음에 또 쉬어가면서 볼만한 영상이 없다. 노래를 한 곡 들을게요. 내가 목이 너무 아파갖고. 포미닛이 불렀어요. 미쳐. 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벌써 4시 반이네요. 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우리 박양의 사고는 이게 끝이 아니네. 여기로 끝인 줄 알았잖아. 이게 끝이 아니네. 네. 또 다른 인사 참사가 다가오고 있어요. 예.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쯤 되면, 그 김기춘 비서실장 후임을 발표할 걸로 예상이 되죠. 예. 김기춘 그 비서실장 후임으로 권영세 주중대사를 데려오겠다. 예. 권영세 주중대사를 데려오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권영세가 누구냐? 잘 모르시죠? 예. 그러면서 뭐 삼선 국회의원인데 젊다. 그러면서 뭐 56세? 그러면서 김기춘보다 20년이 젊다. 그걸 지금 자랑이라고? 예. 김기춘보다 20년이나 젊은 권영세를 데려온다 막 이러면서 언론에 설레발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권영세가 누구냐? 예. 김기춘이랑 아주 친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검찰 출신이고요. 무엇보다 그 2012년 대선 때 소위 그 녹취록, 뭐 자기네들이 불리하면 뭘 까고 어쩌고 이러면서 그 NLL 녹취록을 가지고 문재인 비방을 했던 국정원 범죄에 그
그들이 모임 현장에 있었다라는 의혹의 주인공이야.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람이 소위 박근혜 대선 캠프의 그러니까 총책임자였어요. 그래서 이 권영세를,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는 한 달 이내에만 문제 제기할 수 있지만 권영세는 6개월 안에 고소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박근혜가 제일 먼저 권영사 선거 책임자를 해외로 유출한 거야. 도피시킨 거예요. 이름은 주중대사란 이름으로. 그래서 권영세를 주중대사로 보내버린 거야. 그래서 그 불법 선거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권영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뺀 거예요. 그 권영세를 이제 불러다가 비서실장을 시키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권영세가 중국에서 주중대사로 있는 동안에 벌어진 일이 뭐예요? 국정원에서 간첩 증거 조작 사건. 권영세가 주중대사로 있는 도중에 국정원에서 국정원 직원을 심양에 파견을 해. 그래서 거기서 증거를 위조를 한 거야. 중국 공안 문서를 위조해가지고 한국 법원에 냈다가 그게 나중에 발각이 된 거예요. 발각이 된 사건이야. 그러니까 이 권영세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김기춘보다 나은 인물이다, 더 나쁜 인물이다. 권영세는 김기춘보다 전혀 나은 인물이 아니라 똑같은 인물이다. 더 기가 막힌 인물이다. 권영세까지 돌아온다면 이게 원세훈의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이 난 상태에서 그 당시 부정선거 총책임자를 지금 비서실장으로 앉히겠다는 거야. 그게 박근혜의 지금 인사관이야. 십상시를 치우라 했더니 십상시를 합친 것보다 나쁜 놈을 데려오겠다는 거야 지금. 정말 대단하죠? 예.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야. 예. 김장수가 누구야? 국가안보실장이야. 전 국가안보실장. 물론 노무현 대통령 때 꽃꽃장수라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 할 때 굉장히 이렇게 일본의 그 외왕한테 고개를 안 숙여서 유명해진 인물이지만 곧바로 새누리당으로 갔고, 그 지난 세월호 때 국가안보실장이었어요 김장수가. 그러면 이 사람이 그만뒀어. 김장수가 이제 세월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 왜냐? 그 청와대에서요. 청와대는 세월호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3번인가 발표했어. 그지? 2번인가 3번인가 발표했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박양의 베프 진숙이가 만든 해양수산부 매뉴얼에는 국가안보실장이 떡하니 컨트롤 타워로 되어 있었던 거야. 근데 국가안보실장도 몰랐던 거지. 김장수도 모르는 컨트롤 타워. 그래갖고 특히나 그 4월 8일에 박근혜가 모든 부처별로 왜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 안 하냐고 막 잔소리도 했어. 지도 안 읽어본 거야. 그래갖고 세월호 사건 난 다음에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 아니라고 3번이나 발뺌하다 딱 걸렸잖아. 그래가지고 책임지고 김장수가 나갔어. 그런데 그 김장수를, 권영세를 부르고 김장수를 주중대사로, 권영세를 김기춘 자리에다 앉히고 김장수를 주중대사로. 중국에서 좋아할 것 같아요. 중국에서 참 좋아할 것 같아. 정말 이 박근혜의 인사는요, 아무도 예상 못한, 정말 이 박근혜의 인사 정책은요, 아무도 예상 못한, 우와, 정말 쓰레기 폭탄 투어도 아니고 이거 뭐야 지금, 쓰레기 돌려받기도 아니고. 그 김장수에 얽힌 또 하나의 이야기. 박근혜가 대선 때 노무현이 NL을 팔았다는 그 거짓말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을 때 김무성과 권영세가 NLL 녹취록 파문을 일으키면서 그 헛소리 할 때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서야 그해 8월인가에 가서 김장수가 노무현 대통령이 도와줘서 NLL을 지킬 수 있었다. 그러고 발표했어. 그럼 대선 때 침묵한 죄 김장수가 져야 돼. 자, 이 재활용 인사, 그래요. 재활용 인사. 역시 박근혜 인사는 정말 뜨아한 인사. 따라갈 수가 없어. 그 상상력은. 감히 누가 이런 짓을 하겠어. 세월호 문제 컨트롤 타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가 몰랐던 김장수. 무엇보다 여러분 있잖아, 잊지 말아야 되는 게, 그날
세월호 사건 당일에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국가안보실에서 회의를 했다는 거야. 그 국가안보실이 뭐냐? 소위 우리나라의 모든 CCTV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성이랑 연결돼서 우리나라 어디든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곳이야. 거기서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무슨 회의인가를 했대. 그런데 그 회의를 하느라고 세월호가 가라앉고 있는 걸 몰랐대. 그런 사람을 지금 주중대사로. 지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G2라고 그래. 그레이트 2. 미국하고 중국이 양강 구도인데 앞으로 좀 지나면 지금 미국은 너무나 쓸데없는 전쟁에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앞으로 1G가 될 거다. G1이 될 거다. 한마디로 중국이 주도하는 시대가 될 거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중국에 권영세를 보내서 공안 문서 위조했던 박근혜가 이번에는 김장수를 보내. 참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 정말 이 박근혜 인사는요, 사실 두려워요. 내가 이완구 총리 인준을 반대한 이유는 뭐 때문인 줄 알아? 박근혜가 곧 개각을 발표한대잖아. 박근혜가 개각을 발표할 때마다 점점 쓰레기가 나와. 그죠? 그러니까 박근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이런 거야. 박근혜가 이제까지 장관 후보로 지명했던, 총리나 장관으로 지명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기가 막히잖아. 정말로 어이가 없었잖아. 비리가 없는 애들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기본적으로 논문 표절, 기본적으로 탈세, 기본적으로 병역 기피. 이건 완전히 스펙이야. 이거 없으면 박근혜 친구가 될 수가 없어. 그런 애들 중에서 성범죄까지 포함된 그런 애들을 갖다가 지금 이 박근혜 주변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개각이 두려워. 이 다음번에 어떤 쓰레기가 나올까? 또 박근혜가 우리에게 어떤 쓰레기를 던질까? 그럼 우리 국민들이 분노해서 나한테 와서 망치 부인님 이럴 거 아니야. 나 지금 목 상태도 너무 안 좋은데 나 어저께 팽목항도 갔다 오고 지금 상태가 너무 나쁜데. 예. 완전히 대국민 쓰레기 투척이야. 예. 박근혜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은 대국민 쓰레기 투척. 여러분, 총리는 제가 뭐라 했어요? 총리는 대통령과 동급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대통령과 동급, 그리고 대통령이 유고시 대통령의 지위를 위임받아서 행사하는 게 대통령이에요. 총리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유고시 최규하가 대통령 직무대행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 고건 총리가 직무대행을 했단 말이야. 한마디로 총리는 대통령과 똑같은 국가의 얼굴이에요. 그런데 병역비리, 부동산비리, 청문회에서 말마다 거짓말하고 잘못했다고 고개만 숙이면 돼? 그런 이완구가 총리가 됐으니 얼마나 쓰레기를 모아드리겠어. 그러니까 박근혜는 그게 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박근혜가 자라온 배경이 그런 부패한 관료들로 둘러싸여 자랐기 때문에 이완구 수준이 왜 문제냐 이러고 보는 거죠. 그게 박근혜 수준이야. 아마 그 한국일보 기자 그 녹취록을 야당에 넘긴 그 기자는 쥐두새도 모르게 어딘가에서 죽겠죠. 그리고 이 이완구가 삼천교육대 짝퉁으로 뭘 만들려고 하겠지. 무엇보다 이 와중에 이렇게 이완구와 막 이런 문제들 속에 무엇보다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게 있어요. 아무도 다루지 않는 문제. 박상옥. 박상옥이 누구야? 검사 출신인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구냐 하면 대법관 후보예요. 지금도 대법원이 골 때리는데 그 대법원에 박상옥이란 대법관 후보를 지금 박근혜가 이렇게 대법원장을 시켜서 밀고 있어. 걔가 누구 출신이야? 물고문했던 경찰 불구속해서 수사하고
박종철을 고문치사, 고문하다 죽인 5명의 경찰 중에 2명만 기소했던 그런 검사야. 그런 검사를 대법관 후보로 앉히고, 그리고 지금 삼천교육대에서 훈장받은 이완구를 총리로 앉히고, 그리고 이 국정원과 더불어서 이 선거 때 악랄한 음모를 모의했던 권영세를 비서실장으로 앉히고, 그리고 무능의 극치 김장수를 이 주중대사로 보내고, 박상옥이 대법관 후보예요. 고문경찰 수사에 대해서 은폐 축소를 시도했던 검사를 지금 박근혜가 대법관 후보로 밀고 있어. 나라 꼴이 점점 더 흉악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망하는 길로 쭉 가고 있는데 막을 길이 없어. 지금 망하는 길로 쭉 가고 있는데 이걸 막을 길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민이라도 가야 되나요? 여러분, 이민을 가면 더 힘들어요. 이민을 간다 그래서 전혀 나아지지 않아요. 이민 2세들 3세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민 2세 3세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게 다른 나라로 간다 그래. 지금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민을 간다 그래가지고 전혀 뭐 먹고 살 건데요? 여러분이 외국 가서 뭘 먹고 살 거야? 먹고 살 방법이 없어.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야. 자, 그러면서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에 늘 기회는 있어요. 뭔데? 선거가 있잖아, 선거가. 내년 총선, 후년 대선. 국민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총선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총선거하고 대통령 선거만 똑바로 해도 김대중 노무현 시대 같은 그런 시대가 열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김대중 노무현 시대 평균 경제성장률이 얼마나 높았는데 5년 내내 10년 동안에 경제성장률이 높았다고. 왜 그랬냐? 김영삼이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었기 때문에 김대중 때 연평균 5점 몇 %의 성장률, 노무현 때 4.8%의 성장률, 엄청 계속 성장을 10년 동안 그 경제 성장률이 무서웠단 얘기야. 그래서 노무현 때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1위였다니까? 그런데 그 노무현을 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 중앙일보 이런 쓰레기 신문들이 까대니까 덩달아서 이게 다 노무현 탓이라고 비판하면서 노무현을 결국 죽을 때까지 괴롭힌 거 아니야. 그래놓고 이명박 다이나믹 코리아 747 칠 수 있는 사기는 다 쳤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명박이 지금 우리 국민에게 안긴 이 재앙이 우리 대를 이어 몇 대까지 이 대를 이은 재앙을 남기고 지금 이명박이 떵떵거리고 돌아다니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이 정치인을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뭔지 알아요? 선거예요. 국민들이 합법적으로 정치인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할 수 있는 게 그게 선거야. 국회의원 총선거,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그 잘못을 저지른 정당을 심판하고 잘못을 저지른 이 대통령에 대해서 정책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 이제까지 우리가 그럼 왜 매번 졌어요? 이제까지 그럼 왜 매번 새누리당이 당선됐을까요? 야당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야. 지금 대한민국 야당이 각자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민주당 이 정당들이 너무나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새누리당은 1명 나오는데 야당은 최소 3명 나와. 그럼 당연히 새누리당이 이기는 거야. 그런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에는 뭐라고 얘기했어? 뭐 후보 단일화 그러면서 정당 연대 안 된다고. 2012년에 봤잖아. 정당 연대한다 그래갖고 후보 단일화가 되면 그때 그 야당 후보에게 표가 몰려? 안 몰려. 정당이 따로 있으면서 후보 연대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망치 부인이 2010년부터 5년 때 외치고 있는 게 뭐야? 강력한 단일 야당을 만들어야 된다. 강력한 단일 야당을 만들어서 선거구 제도를 바꿔야 된다. 그때까지만 야당 제발 하나로 뭉쳐라 씨발. 정말 단일 야당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지금 야당 의원 130명이야. 모든 야당 다 합쳐봐. 그래서 내가 볼 때 지금 야당이 200석을 얻어야 돼. 그래야 선거제도를 바꾼다니까? 야당이 200석을 얻어서 헌법을 제대로 바꾸고 선거제도를 제대로 바꿔야 된다고. 대법원장 직선제로 바꾸고, 그리고 이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꾸고, 5년 단임제니까 5년 안에 다 해먹고 튀려고 그래. 4년 중임제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자, 여러분,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왜 필요하냐? 적어도 4년 동안은 재선되기 위해서 나쁜 짓을 덜 한다는 거야. 현재 우리나라 5년 단임제야. 박근혜 눈에 뵈는 게 없잖아. 지난 2년 동안 저지른 죄를 봐봐. 한 번 다 붙으면 끝이야. 국민 알기를 홍어조수로 봐. 그게 5년 단임제의 문제야. 그래서 4년 중임제로 가면 2번까지만 더 할 수 있어. 그럼 적어도 얘가 4년 동안은 재선되려고 막 국민에게 유리한 정책을 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4년 중임제로 가야 돼, 대통령을. 그리고 그 헌법을 바꿔서 선거구 제도를 바꿔야 돼. 헌법도 바꾸고, 헌법을 바꿔서 대통령제를 바꾸고, 대법원장 직선제로 가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구 제도를 바꿔야 돼. 지금처럼 소선거구 제도라면 이게 1대 다당제인 경우에는 반드시 패배. 새누리당이 계속 과반수 가까이 과반수 넘기는 이유가 그거야. 야당은 여러 개고 여당은 하나라는 거. 그걸 극복하려면 선거구 제도를 바꿔야 된다. 아예 정당 투표를 해서 프로테이지별로 의석을 나눠준다든가,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때까지만이라도 야당이 닥치고 합쳐. 닥치고 합쳐. 지금부터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완구가 총리가 되고 박상옥이 대법관이 되면 지금부터 우리 국민의 기본권은 이제 보장받기 어렵다는 거야. 나도 언제 잡혀갈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바로 정신 차리고 그걸 야당에게 요구해야 돼요. 닥치고 합쳐. 그래서 16년 총선은 하나의 단일 야당으로 치러내야 된다. 그래서 국회의 과반수를 넘기고 3분의 2 가까운 의석까지 가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자, 그 다음, 지금 이번에 여러분 명절에 가시면 가족들한테 뭐 무슨 얘기도 해야 되냐? 박근혜가 증세는 배신이다 그러면서 마치 증세 안 한 척하고 있다. 근데 우리 분명히 증세를 받았단 말이야. 증세 됐단 말이야. 서민들의 증세는 이미 다 해놓고 지금 박근혜가 증세는 배신이다. 누구에 대한 배신이란 얘기야? 부자에 대한 배신이란 얘기야. 지금 증세를 안 하겠다고 버텨. 이미 서민들한테는 다 증세해놓고. 그럼 무슨 얘기야? 결국은 누구를 위한? 부자를 위해서,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걷지 않으려고 지금 저렇게 배신이라고 막 그러는 거야. 부자만을 위한 나라, 그게 박근혜의 나라다. 박근혜가 꿈꾼 나라는 부자만을 위한 나라다. 자, 여러분, 노인들은 귀 막고 청년들은 놀러 댕긴다. 자, 이런 사람이 대표적인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이죠. 노인과 청년들을 싸잡아 욕하면서 이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거예요. 지금 정부는요, 국민을 지배하는 방법이 딱 하나야. 분열 이간책. 어떻게 님, 기쁜 눈동자님 감사합니다. 네, 방금 방폭이었어요. 코스모사랑이 그란데라떼님, 꿈꾸는 모건님 감사합니다. 또 파일 넘어갈 때 또 끊긴 것 같아요. 우리가 중간에 끊었어야 되는데 못 끊었잖아. 그래서 방폭이 된 것 같아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창일동님, 광해꿈님, 이랜덤님, 담쟁이손님, 시한부 전도사님, 행복송이님, 왕대방님, 써님, 좋은씨앗대자님, 돌신혜아님, 민권장님 감사합니다. 아마도 일부러 방폭을 시키게 했겠어. 어쩌다 보니 방폭이 됐겠지. 저기 중계방을 단위로 하라. 그 방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지난번부터 나타난 현상인데 파일이 두 번째 파일이 만들어질 때 방폭이 되는 거. 원인은 모르는. 오월우님, 두따라의 맘님, 보다 나은 1219님, 후레님, 국민공정방송님 감사합니다. 네. 왜 영종을 당해 내가? 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 들리시죠?
건들자님 감사하고요. 치유볼매님 감사하고요. 네. 국민공정방송님 낭만주영님 감사합니다. 재벌야옹님 감사하고요. 예, 소리가 안 들리는 분들은 지금 어때요? 소리 이렇게 싱크 맞아요? 소리가 안 들리는 분들은 나갔다 오시면 좀 나아집니다. 네. 하여튼 우리가 마무리 다 했는데 마무리하고 내가 그냥 방송 끝날라 그랬는데 꼭 방폭질이야. 왜 그럴까 진짜. 저 버릇을 언제 고칠까. 망조일세님, 빵꾸똥님, 망치열풍님 감사합니다. 예. 제 소리는 어때요? 소리 이게 방폭이 된 다음에 소리가 좀 안 좋은데. 예. 왜 믹서가 안 되니? 이거 봐. 도루. 그러니까 이상하게 아까 마이크 볼륨을 줄였는데 방폭이 되면서 마이크 볼륨이 또 아까 최대로 올라가 있어. 방폭이 되면서 그 마이크 볼륨이 또 최대로 올라가 있어. 참 이해가 안 돼.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컴퓨터의 문제인가? 예. 이 컴퓨터를 새로 조립했는데 뭐가 지금 아프리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망치열풍님, 꽝쭈남님, 휩싸알자님, 커먼 천사님, JNPD님, 구함사님, 치원맘님, 가을남자님, 희오자님, 예, 읽기 어려운님, 예, 멍청한 자연이님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아까 녹화됐어요. 첫 번째 거 녹화됐어요. 윈도우 7이에요. 예, 지혜온유님 감사하고요. 새 컴퓨터를 만든 다음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나. 근데 이제 조립한 분도 원인을 모르고 아프리카 원격 조정을 원격 지원 2번이나 했는데 원인을 모르는데. 예, 지혜온유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 2시간 되면 방송이 2시간쯤 되면 방송 한번 끊고 가야 돼. 오늘 지금 3시간을 내리 달렸더니 방폭이 된 거예요. 예. 이거 바이러스가 아니야. 바이러스 문제는 아니고, 예. 나는 이거 운영체제도 정품만 써요. 예. 왜냐하면 이거 운영체제 가지고 나중에 혹시 뭐 불법 프로그램 썼다고 잡아드릴까봐 나는 운영체제도 내가 돈 주고 따로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정품 써. 예. 그러니까 이 4시에 방송을 한번 녹화 종료하라고. 알아서 내가 이제 알람을 맞출게요. 매일 오후 4시에 예. 알람을 맞추도록 할게요. 오후 4시에 저장. 그 다음에 오후 4시는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예. 반복 월화 수목 금 4시에 알람을 맞춰서 우리가 이제 항상 4시가 되면 알람에 의해서 예, 녹화를 한번 끊어가는 걸로. 시스템의 문제겠지. 설마 뭐 중요한 말 했다 그러겠어? 예. 하던 얘기 마저 하면 우리가 매번 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쟤네들은 끊임없이 이간질을 해요. 끊임없이 이간질을 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게 한단 말이야. 우리의 판단을 헷갈리게 하는 게 쟤네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들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건 뭐냐? 지역별 이간이야. 영남과 호남, 충청 계속 그래가지고 지역별로 이간질을 시켜. 지역별로 싸우라고. 이번에도 충청하고 호남하고 싸움 붙이고 영남하고 호남하고 싸움 붙이고. 그래서 지역별로 분열시키려는 거야. 그게 쟤네들의 목적. 두 번째는 남녀 간의 분열이야. 김치녀, 된장녀 이런 말들이 소위 댓글원들이 많이 활동했던 데서 유행한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을 듣고 정상적인 여자와 또라이 남자들이 싸울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서 남녀 간의 성대결로 가는 거야.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같은 뜻으로 뭉치는 걸 방해하는 아주 좋은 효과인 거죠. 여성 비하. 그 다음에 또 뭐냐? 세대 간의 갈등. 예.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 간의 가령 노인들은 투표하지 마라. 젊은 애들은 생각이 없다. 요 표현이
이것들이 일부러 만들어낸 표현이라고. 그래서 분열시켜. 그 다음에 계속 이 이명박 정부부터 좌파예요 우파예요를 물어봐. 박근혜부터인가? 좌파예요 우파예요라고 계속 묻기 시작한 게 2013년인 것 같아. 2012년까지는 좌파냐 우파냐 묻지 않았어. 근데 내가 딱 감옥 갔다 나오니까 13년부터 계속 좌파예요 우파예요를 묻고 다녀. 똑같이 날마다. 왜? 국민들로 하여금 좌파냐 우파냐 진보냐 보수냐를 선택하라는 거야. 그러면 진보와 보수의 의미라도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 이 새끼들은 박근혜 지지한 보수, 박근혜 비판하면 진보래. 그건 잘못된 기준이에요. 사실 우리나라의 진짜 보수들은 박근혜 비판해. 나라를 이렇게 근본 없이 운영한다고. 그 합리적인 보수 세력들은 이상돈도 얼마나 비판 많이 하는데, 보수와 진보는 박근혜를 좋아하냐 싫어하냐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정상과 비정상이야. 박근혜를 좋아하는 게 비정상, 박근혜를 비판하는 게 정상. 박근혜를 대하는 관점에 따라서 좌파 우파를 나눌 수가 없어. 정상과 비정상의 개념이야. 저렇게 나라를 말아먹는 박근혜를 좋아하는 게 비정상이야. 비판하는 게 정상이고. 뭔 말인지 알아? 그러면 좌파 우파냐? 모든 국민에게는요, 모든 사람에게는 보수와 진보의 마음이 다 있어요. 보수적인 측면과 진보적인 측면이 다 있는 거야. 그게 원래 국민이 그래. 그런데 보수냐 진보냐를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거야. 이유가 뭔데? 그래서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을 분열시키는 거야. 보수든 진보든 공분하는 일이 있다고. 이완구 같은 총리에 보수와 진보를 가르지 않고 분노하는 거야. 박근혜의 7시간에 대해서 보수와 진보를 가르지 않고 분노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가르지 않고 정말 똑같이 국민 70%가 분노하는 상황을 보수냐 진보냐 입장을 정하라고 그러면서 강요해서 분열시키는 거야. 계속 선택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일부러 너는 우리 편이잖아, 너는 쟤네 편이잖아, 그러면서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거. 그래야 1%가 지네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멍청한 99%를 갈라놓는 거거든. 99%가 숫자로 뭉치면 골 때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역사를 바꿨잖아. 1919년 3.1운동, 몇 년이야? 60년에 4.19 혁명, 그 다음에 1980년에 광주 민주항쟁, 1987년 60항쟁. 99%가 뭉치면 역사가 바뀌는 거야. 그걸 두려워한 놈들이 철저히 뭐라는 거야?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책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을 분열시키고, 지역을 분열시키고, 세대를 분열시키고, 성별을 분열시키고, 그 진보 보수를 분열시키고, 그래서 자기네들의 오로지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것들, 이건 정의와 부정의 문제야.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부정의 문제예요. 부정한 세력을 단죄하는 건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어. 망치 부인은 진보 세력 아니에요. 나는 내 성향을 보수라고 봐.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된다, 나는 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진보라고 그래, 보수라고 그러는 거야. 원래 보수 진보 개념도 모르는 병신들이 돌아다니면서 진보라고 주장하는 거야. 이 새끼들이 진보 보수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국민윤리 교과서에 보면 진보와 보수의 의미가 나와. 보수는 뭐냐?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준법, 법을 지키고 사회 구조를 안정시키는 게 목적인 사람들, 그게 보수야. 진보는 뭐야? 지금의 사회 구조가 마음에 안 드니까 계속해서 이 사회 구조를 없애고 새로운 체제로 가자. 그게 진보 세력이야. 나는 법을 지키고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보수라고. 근데 왜 나를 진보라고 불러? 그건 진보와 보수에 대한 개념 정립이 잘못된 거예요. 박근혜를 지지하면 보수, 박근혜를 비판하면 진보? 개똥이, 이런 개똥 같은, 이런 개똥 같은 10원짜리. 박근혜를 좋아하면 비정상, 박근혜를 비판하는 게 정상, 박근혜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부정한 세력, 박근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정의로운 세력. 진보와 보수, 남과 여, 영남, 호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았어요?
자진사퇴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무슨 새누리당한테 보수정당? 보수에 대한 모욕이야. 새누리를 보수정당이라는 건 보수에 대한 모욕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국민 70%가 증세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왜? 이미 우린 다 했거든. 국민 70% 중에 우리 서민들은 다 했어.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만 더 거두면 돼? 부자들한테만 거두면 돼. 우리가 우리 소득에서 뜯기는 세금만큼 부자들한테도 뜯으란 얘기야. 부자들의 세금은 계속 깎아주고 서민 세금만 계속 올리고,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재벌들에게 세금을 정상화하라. 원래 걷던 대로 걷어라. 재벌들한테 왜 세금을 깎아주냐. 재벌들한테 세금 깎아주고 전기요금 깎아주고 온갖 특혜를 주고, 그리고 모자란 국고는 국민 피 빨아서 채우고, 이제 그런 짓을 중단해야 된다. 정말 세금은 폭탄이고 복지는 정말 먼지 같아. 서민들한테 가져가는 세금은 어마어마한데 서민들이 받는 세금 혜택은, 복지 혜택은 먼지 같아. 이걸 바꿔야 돼요. 서민의 세금은 줄이고 부자의 세금을 정상화해서 복지를 늘리는 거, 그게 우리 국민들이 추구하는 바다. 예. 자, 여러분, 오늘 또 방폭이 갑자기 되는 바람에 방송이 또 좀 늦어졌는데요. 내가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더 이상은 무리야. 네. 내가 대통령 누구 찍었냐고? 나 문재인 찍었어. 앞으로 누구 찍을 거냐? 그건 비밀이야. 왜? 지금 나는 대통령 투표권이 없어요. 왜 없냐? 내가 선거법 위반으로 사실에서 후보를 비방한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기 때문에 10년 동안 투표를 못해. 그래서 나는 투표를 할 수가 없어요. 누구 찍느냐고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뭔 말인지 알았죠?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면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제 명절은 그 한 해 동안 헤어졌던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서로 생사를 확인하고 가족의 정을 돈독히 하고, 그 1년 동안 서로 준비한 선물들을 나누면서 가족이 가족일 수 있음을 감사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서는 이번 명절에 그 고향을 찾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결혼을 하지 못한 이 노처녀 노총각들도 가봤자 언제 결혼하냐 이런 얘기 듣기 싫어서 안 가겠다. 또 간신히 결혼은 했지만 먹고 살기 너무 빠듯한데 그나마 명절 살만한 돈도 이 나라의 세금으로 다 갖다 바치고, 그리고 앞으로 폭탄처럼 다가올 이 건강보험료니 국민연금이니 지금 막 코가 석자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요, 명절이 다가와도 기쁘지를 않은 것 같아요. 좀 너무 마음이 아픈 명절입니다. 특히 이럴 때 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받을 상대적 소외감, 이런 것들이 참 걱정이 되는 기간입니다. 이 명절에 우리 주변에 정말 배고픈 아이들은 없는지 돌아보는 그런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형편에 계신 분들을 우리들이 서로,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들은 이야기 중에 십시일반, 십시일반이라는 얘기가 뭐냐, 옛날에 무슨 공사를 하러 갔는데, 옛날에 이제 중국에서였겠죠? 공사를 하러 갔는데 너무 가난해서 도시락을 싸오지 못한 인부가 있었대요. 그러자 그 도시락을 싸온 사람들이 한 젓가락씩을 나눠주었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도시락이 만들어졌다는, 그래서 나온 말이 10개의 젓가락이 하나의 도시락을 만들었다. 그게 십시일반이래요.
이게 상황이 어려울수록,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 주변에 이 힘든 사람들을 돌보는, 나누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망치 구속되라. 구속됐으면 좋겠지. 미안해서 어떡해. 그러다 네가 구속될라. 네. 이번 명절은 정말 우리가 물질로 주고받지 못하더라도 정말 마음으로 우리 서로 가족들을 위로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살기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다. 그래도 이렇게 살아줘서 고맙다. 정말 힘들지. 너무너무 힘들지. 지금 어려운 거 네 탓 아니야. 우리 이번 명절에는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정말 힘들지. 근데 이거 네가 모자라서 그런 거 아니야. 이거 네 탓 아니야. 나쁜 놈들이 너무 욕심을 부려서 1%의 탐욕 때문에 우리 모두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힘을 내. 너가 무능해서, 네가 못나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면서 널 미워하지 마. 저들이 너의 모든 걸 빼앗아 가더라도 너의 영혼은 여전히 아름답고 귀한 나의 가족이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풍요로운 물질을 나누지는 못하더라도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명절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내일도 모여서 이번 명절 어떻게 공약할 거냐? 또 내일의 뉴스가 있겠지요. 원래 이 명절 기간에도 제가 방송을 하면 좋겠지만 그럼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죽을 것 같아서 내일까지만 방송하고 제가 18일부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내일 낮 2시 잊지 않고 오세요.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원래 세상에는 길이 없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서 길이 되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당신이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자, 내일도 망치부인 방송 시작됩니다. 2시까지 늦지 않게 오시고요.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이름 불러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추천해주신 3,347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또 방송을 녹화해서 녹음해서 인터넷에 뿌려주실 우리 풍행국님, 여비고님, 그리고 참세상 세월호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각 방에서 매니저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망치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